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산업기사 문제풀이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가볼까요? 저번에 했던 거 잠깐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잠깐만 더 할게요. 필렛 용접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모재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용접하는 것이 필렛 용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를 각장 또는 다리 길이라 하고요. 각장, 다리 길이라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각목, 목 두께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요도 직각삼각형이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럼 얘가 지금 45도잖아요. 45도. 그럼 얘도 45도죠? 얘도 45도예요. 얘도 45도죠? 그러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고요. 여기가 각장이에요. 각장이고, 여기는 각목. 목 두께. 각장, 각목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 두께. 여기는 목 두께고요. 목 두께고, 여기는 다리 길이죠? 다리 길이. 그러면 여기가 45도, 45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되죠? 1대 루트 2.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직각삼각형 얘 제곱한 걸 더하면 얘가 제곱한 걸 같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라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하고 얘 길이는 같잖아요. 1대 루트 2가 되죠? 그러면 여기 1대 루트 2니까 만약에 여기를 다리 길이를 1을 하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되죠? 여기도 루트 2분의 1이 돼요. 얘가 1이라고 하면 그럼 얘는 얼마예요? 0.707이잖아요. 0.707. 그런데 다리 길이가 10이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곱하기 10으로 하면 되죠. 10이니까. 얘는 다리 길이가 10이니까 그러면 얘는 목 두께는 여기는 얼마나 되겠어요? 목 두께. 여기는 루트 2분의 1이 0.707이니까 0.707 곱하기 10 하면은 7.07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7.07이 되겠네요. 그죠? 네, 7.07이 돼요. 7.07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 들어가세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7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요 부분 화살표 있는 부분에 필렛 용접을 하라는 뜻이고요. 요게 뭐예요? 7이라고만 써 있으면 각목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 두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7이에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보이나요? 용접하면서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각장이라고 그러죠. 다리 길이는 보일까요? 위에서 쳐다보면 보이죠. 얘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리 길이, 자, 다리 길이가 10이니까요. 다리 길이가 1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1대 루트 2니까요. 얘가 1이라고 하면 여기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되니까요. 이게 1이라면 얘가 0.707이라고 그랬죠? 이 다리 길이가 10이면 목 두께는 7.07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이게 이제 용접을 할 때 위에서 바라보면 요건 잴 수가 없잖아요. 실제 용접할 때.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리 길이를 10에 맞춰달라 하면 여길 10mm가 되게 용접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도면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7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화살표 돼 있는 쪽에 목 두께가 7로 필렛 용접하라는 거죠. 여기가 7이잖아요. 여기가 7이면 이게 루트 0.707이니까 이쪽은 얼마가 정도 되는 거예요? 10mm 정도 되게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침에 반장님이 다리 길이가 10mm 되게 용접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용접하라는 뜻이죠? 근데
도면에 보니까 7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두께 7로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예, 다리 길이는 10mm로 하란 뜻이죠. 이렇게 서로 알아들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24번 피닝의 목적으로 가르가 먼 것은 피닝이 뭘까요? 피닝이 뭐예요? 자, 이런 압력용기를 용접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면비드 하고 채운 다음에 판을 보겠죠? 그러면은 얘가 용접을 하면 수축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수축하고 또 한쪽이 수축하면 반대쪽으로 늘어나는 데도 생기겠죠. 막 휘고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걸 잔륙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잔륙력, 내부응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피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나무나 고무로 된 망치로요. 용접한 부위를 용접이 끝난 다음에 여기를 둥둥둥둥 때리는 거예요. 둥둥 때리면 어떻게 되죠? 네, 잔륙력이 없어지죠? 잔륙력이 완화돼요. 잔륙력이 뭐예요? 잔륙력이 여기서 막 변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찌그러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 이렇게 성질이 이 안에 남아있는 거죠. 잔륙력이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변형도 생길 수 있고 또 막 변형이 생기려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찢어져 버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균열이 생길 수도 있죠. 균열이 생기면 찢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피닝하는 목적은 잔륙력이 완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접 변형도 방지시키고 용착 금속의 균열도 방지시키는 거예요. 수축 변형을 증가가 아니죠. 증가가 틀린 거죠. 수축 변형을 감소시키는 거겠죠. 수축 변형을 감소시키는 것이 피닝의 목적입니다. 특히 주철 같은 경우에 주철 용접할 때는 용접한 후에 후열하고 피닝 작업도 반드시 해줘야 되죠. 네, 그렇죠? 주철의 용접 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피닝의 목적을 가장 거래본 것은 1번이었네요. 자, 다음 26번 맞대기 용접 이음 홈의 종류 중 가장 두꺼운 판의 용접 이음에 적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용접하는 거 요거는 V홈 맞대기 용접이죠. V홈 맞대기 용접. 이거는 이면비드 하고 채우고 파인을 보는 거죠. 자, I형 용접은 뭐예요? I형은 이렇게 딱 붙여놓고 용접하는 거. 이게 꼭 I자 같이 생겼잖아요. I자가 생겼다. I형 용접인데 I형 용접은 어떨까요? 용접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만 이렇게 녹아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만 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꺼운 판은 이거 I형은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 U형은 뭐예요? U형은 아예 이렇게 하면은 V홈보다는 U홈이 용착 금속이 더 많잖아요. 그래도 좀 튼튼하겠죠? U홈을 양쪽으로 붙이면 어떨까요? U홈을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이걸 H홈이라 부른다고 그랬죠? H홈이라 한다고 했죠? 이게 H홈이에요. H형. 얘는 어때요? 이쪽도 용접하고 이쪽도 용접하니까 아무래도 튼튼하겠죠? 네, 그래서 가장 두꺼운 판은 H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H형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다음 27번 주로 비금속 개재물에 의해 발생되며 강의 내부의 모재 표면과 평형의 층상으로 형성되는 균열은 이거 저번 시간에 한번 했었죠. 이게 라멜라테어 균열이죠.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요거예요. 라멜라테어 균열은 주로 비금속 개재물에 의해 발생되며 강의 내부의 모재 표면과 평형의 층상으로 형성되는 균열을 라멜라테어 균열이라 합니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자, 28번 응력 제거 풀림에 의해 얻어지는 효과로 틀린 것은 충격 저항이 증대된다. 클리프 경도가 향상된다. 용착 금속의 수소가 제거된다. 강도는 낮아지고 열 영양분은 경화된다. 자, 우리 그 열처리 시간에 한번 했었죠. 이거 제가 설명하는 거를 모르시겠다 그러면 열처리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열처리 할 때 외울 게 뭐 있죠? 노플연
노플연, 노플응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노플연, 노플응. 그 다음에 공불표, 공불표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노플연이 뭐예요? 논해에서 풀림 처리를 하는데요. 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재질을 연화시키거나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응력 제거 풀림이죠. 이게 응력 제거 풀림이에요. 보통 국부적인 거 할 때는 62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도를 하죠. 논에서 풀림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면 논에서 625도 뭐 이렇게 일정한 온도로 올린 다음에 그걸 유지시킨 다음에요. 풀림 처리죠. 그게 그대로 논에서 놔두면서 선행시키면 그게 풀림이에요. 풀림하는 목적은 재질을 연화시키거나. 왜 연화시킨가요? 용접을 하면은 경화되니까 그렇죠. 경화가 뭐예요? 단단해지는 건 좋긴 한데, 경화되니까 단단해지니까 좋긴 한데 취성이 생기죠. 딱 부딪히면 깨지는 성질, 취성이 생기기 때문에 재질을 연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림을 하는 거죠. 풀림을 하면 충격 저항이 증대돼요. 그러니까 재질이 경화되어 있으면 탁 부딪히면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리잖아요. 충격 저항이 높지 않은 거죠.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재질이 연화되면 부딪히더라도 깨지지 않으니까 충격 저항이 증대되는 거죠. 클리프 경도예요. 검도가 아니고요. 클리프 경도가 향상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용착 금속의 수소가 제거됩니다. 풀림을 하면요, 그 안에 있던 수소가 날아가서요. 수소가 생기면 수소가 있으면은 이게 크랙의 원인이잖아요. 크랙. 균열의 원인이죠. 제거되면 좋겠죠. 자, 그런데 4번 강도는 낮아지고 연령량분은 경화된다. 이게 풀림하는 이유가 연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겠네요. 풀림 처리는 재질을 연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연령무가 연화되겠다가 맞겠죠. 자, 다음 문제 29번. 다음 중 용접홈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용접 방법. 그러겠죠. 용접 방법이 용접홈을 설계할 때 중요한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서 SAW 용접할 때 홈을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SAW는 이렇게 I홈 맞대기 용접해야 된다 했잖아요. 홈을 I홈으로. 정확히 가공이 돼야 되고 밀착해야 되죠? I홈을 해야 돼요. SAW 하는데 V홈으로 한다. 그럼 빵꾸 뽕 나버리겠죠? 워낙 세니까. 모재 두께. 그렇죠. 모재 두께도 중요하죠. 변형 및 수축 중요합니다. 아크 솔림은 홈을 설계할 때 하고는 좀 거리가 이 중에서는 가장 먼 것 같아요. 아크 솔림을 어떻게 방지할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30번. 용접 구조 설계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용접 이음의 집중, 접근 및 교차를 피할 것. 2번 용접 치수는 강도상 필요한 치수 이상으로 크게 하지 말 것. 3번 용접성, 노치 인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하여 시공하기 쉽게 설계할 것. 4번 후판을 용접할 경우에는 용입이 얕은 용접법을 이용하여 층수를 늘릴 것. 이 4번은 좀 문제가 있네요. 후판을 용접할 경우, 후판이 뭐예요? 후판이란 건 두꺼운 판이죠. 이렇게 후판을 용접할 경우 용입이 얕은 이렇게 살짝 하는 거를 층수를 막 늘릴 것.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리면 용접 입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겠죠. 한 번 들어갈 때 용접한 열이 들어갈 텐데요. 그거를 여러 번 했으니까 더 그만큼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휘어버리겠죠. 난리가 나겠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후판 용접할 때는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또 전류 밀도가 높은데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한 방에 이렇게 이만큼씩 몽땅 할 수 있는 층수를 줄일 수 있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용입이 깊고 층수를 줄일 수 있고 속도가 빠른 용접법을 택해야 되겠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두꺼운 판을 용접한다 그러면, 이면 비드하고 한두 패스 정도까지는 보통 TIG로 하고요. 나머지는 SAW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판을 용접할 경우는 용입이 깊은 용접봉을 위해 층수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제품도 물성치도 좋고요. 또 변형도 일어나지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31번) 구조물 용접에서 조립 순서를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변형 제거가 쉽게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변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변형을 제거해야 되겠죠. 잔류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한다. 아까 방금 전에 했던 풀림 있잖아요. 노풀련. 뭐라고 했죠? 노내에서 풀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풀연, 재질을 연화시키고, 또, 노풀응, 잔류력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잔류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휘거나 부러지려는 내부적인 성질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크랙이나 이렇게 균열이 갈 수도 있고요. 또 치수가 틀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잔류력을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잔류력을 제거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구조물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작업 환경의 개선 및 용접 자세를 고려해야 돼요. 이게 참 좋은 말이네요. 작업 환경의 개선 및 용접 자세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용접사들하고 배관사나 제관사들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거든요. 혹시 여러분 현장에 그러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누구 편을 들자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저도 용접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개편이라 저도 아무래도 용접사 쪽에 좀 이렇게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조립을 해서 가접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용접 자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해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대체 어떻게 용접하라는 거지 하는 경우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RT 구간인데요. 진짜 이런 경우를 한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RT 구간이에요. RT 구간은 RT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RT 100%예요. RT 100%예요. 이게 좀 재질이 슈퍼 두플렉스였나? 하여튼 상당히 좀 약간 까다로운 물질이었는데 슈퍼 두플렉스였다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접을 해야 하는데 이 배관사가 여기다가 CO2로 발라놨어요. 이렇게 가접을 100% RT 구간인데 CO2로 여기다가 이렇게 쳐발라놨어요. 이거 대체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건지, 이거를 과연 내가 이거 손을 대야 되는지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체 누구 이런 짓 해놨냐고 막 따지고 뭐 그랬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또.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제가 가접하고 이거 다 팠는데, 결국 여기 또 RT 찍으니까 여기서 계속 결함이 나와요. 왜냐면 당연하죠.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CO2로 하면 안 되죠. 풀티그 용접인데 어떻게 풀티그 용접 RT 100%짜리를 CO2로 가접을 했는데, 또 단차도 막 단차지게 해놓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접 자세나 작업 환경 개선해서 고려해서 하시면 용접사가 좀 더 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거라면 당연히 내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잔류력을 이게 아니죠. 잔류력을 제거할 수 있는,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